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요? 그건 신장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병든 콩팥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 과일 하나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의사들조차 주목한 자연 치료 과일.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의 소변 거품을 사라지게 만든 기적의 과일을 공개합니다. 외국인들도 놀란 한국식 콩팥 회복 비법. 지금 함께 보시죠. 겨울 아침, 63세 김영철 씨는 따뜻한 이불을 벗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변을 보던 중 문득 변기 속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거품이 비누처럼 잔뜩 떠 있었습니다. 어제 뭘 잘못 먹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달, 아침마다 피로가 쌓이고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죠. 결국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보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 거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조용한 일꾼입니다. 하루 180m의 혈액을 걸러 독소를 내보내지만 망가지면 소리 없이 무너지죠.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간단한 식습관과 생활 변화로 신장을 되살릴 수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결을 전해드릴 겁니다. 약 없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 5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신부전 당뇨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깨달은 건 신장은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작은 신호로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변 거품, 피로, 다리 부종 같은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환자들 60대부터 80대까지 그들은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손자와 공기놀이를 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가 생기면서 손자가 부르는 소리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죠.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는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매일 뭘 드시나요? 아침에 얼마나 걷나요? 그의 대답은 많은 분들과 비슷했죠. 짠 음식, 고기 위주의 식사,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생활.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채소 주스와 간단한 산책을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그날이 손자와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올 수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은 사라졌고 신장 기능은 60%까지 회복됐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장을 살리는 5가지 채소와 과일,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비결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그들 중 90%는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그리고 그 신호에 답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건강히 함께할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잠을 자다 2~3번씩 일어나 변기를 찾는다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비누처럼 둥둥 떠 있거나 색이 평소와 다르게 탁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도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에 무려 180m의 혈액을 걸러내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매일 묵묵히 해내는 기관이죠. 하지만 이 정수기의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 안에 쌓이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며 여기저기 애매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신호들이 있어요.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야간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색과 냄새가 이상한 경우,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고 허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 그리고 피부가 간지럽거나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까지. 그리고 이런 증상들 여러분도 한두 개쯤 겪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제 환자 중 68세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손자와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었죠.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자꾸 보여요. 또 밤에 화장실을 3번이나 가요. 저는 바로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신장 기능이 5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신장 문제의 70%는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해 악화된다고 해요. 내 박 할머니도 처음엔 설마 신장 문제일까 하셨지만 결국 그 작은 신호들이 큰 문제를 알리는 경고였던 거죠. 왜 이런 신호들을 쉽게 놓칠까요? 신장은 심장이나 위처럼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장은 조용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죠.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이런 신호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독소를 걸러내는 힘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신장을 지킬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한 건 작은 관찰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박순자 할머니는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매일 소변을 유심히 관찰하셨죠. 거품이 30초 이상 남거나 색이 탁하면 기록해두고 병원에 상의하셨어요. 또 물을 하루 1.5일 정도 꾸준히 마시며 신장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자와 시장 가는 게 즐거워요. 다리도 덜 붓고 밤에도 푹 자요. 이런 변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있었나요? 밤에 화장실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메모지나 휴대폰에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 소변 거품이 30초 이상 남거나 색이 평소와 다르다면 꼭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말했듯이 조기 발견은 신장 문제를 70%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아셨으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신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걸까? 그리고 다음으로 신장이 약해지는 흔한 원인과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해로운 습관들을 짚어볼게요. 놀랍게도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아도 신장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신호를 느끼셨는지, 오늘 소변을 관찰해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여러분 신장은 왜 조용히 망가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평생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담배를 멀리한 분들조차 신부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인데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이 정수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곤 하죠. 오늘은 신장이 약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을 돌아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의 가장 큰 적을 꼽자면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한국인의 30%가 고혈압, 10%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는 신장 혈관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높은 혈당과 혈압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압박하고 결국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없어도 신장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운동 부족, 그리고 진통제 같은 약물의 잦은 사용도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심장은 점점 지쳐가죠. 제 환자 72세 이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민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즐기셨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라면이나 짬뽕 같은 국물 요리를 튀시는 게 낙이셨죠.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자주 복용하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숨이 차고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대답했죠. 이 선생님 짠 음식과 진통제가 신장을 너무 혹사시키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 혈류를 20%나 줄인다고 해요. 이민수 씨의 라면 한 그릇 그 속에 연분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저녁마다 국물 요리를 즐기시거나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쉽게 드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심장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죠. 진통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한 알 먹으면 시원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장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민수 씨도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죠. 하루 한 끼 국물 요리를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진통제는 꼭 의사와 상의 후 드시고요. 안녕. 그리고 이민수 씨는 라면 대신 된장국에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했고요. 3개월 후 이민수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요.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국물 음식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찌개나 국을 드신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떠서 드셔보세요. 맛이 강한 김치나 젓갈도 하루 한 번은 참아보시고요. 그리고 진통제가 필요할 때는 약국에 가기 전에 의사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신장학회에서도 말했듯이 염분 섭취를 줄이면 신장 부담이 15, 20% 줄어든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음식이 매일 올라오나요? 라면이나 찌개 혹은 짭짤한 반찬이 자주 보이시나요? 그 음식들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국물을 반으로 줄여봤어요. 같은 작은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이제 신장이 약해지는 원인을 알았으니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짠 음식이나 진통제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는 또 다른 습관들이 신장을 괴롭힙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빠지기 쉬운 오해들이 있죠.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습관들과 그 외들을 풀어볼게요. 함께 알아보며 신장을 더 건강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약만 먹으면 신장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은 약으로 잠시 증상을 덮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진짜로 신장을 지키려면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지난번에 당뇨, 고혈압, 짠 음식 같은 신장의 큰 적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또 다른 해로운 습관들과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육류 위주의 식사와 채소 부족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신장의 필터를 혹사시키거든요. 신장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밤낮 없이 일해야 하고 결국 지치고 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0%가 채소 섭취 부족으로 신장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채소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돕는 소중한 친구인데 우리는 종종 이 친구를 잃고 고기만 찾죠. 오늘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신장 건강에는 채소가 진짜 힘이 됩니다.
제 환자 70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최할머니는 고기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매일 저녁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드시며 이게 보양이지 하시곤 했죠. 반면 채소는 김치 몇 조각이나 고기 옆에 깔린 상추가 전부였어요. 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심하고 몸이 자꾸 무거워요. 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죠. 평소에 채소는 얼마나 드시나요? 할머니는 멋있게 웃으시며 고기가 맛있어서 채소는 잘 안 먹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할머니의 식탁이 신장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려고 하세요. 신장약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약은 증상을 잠시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최영희 할머니도 처음엔 약을 더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약도 중요하지만 식탁부터 바꿔볼까요? 고기를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드셔보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죠. 매일 저녁 고기 반 접시를 브로콜리와 당근으로 바꾸셨어요. 2개월 후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옥스퍼드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채소 섭취를 늘리면 신장 부담이 25%나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세요. 삼겹살, 갈비, 찜 같은 고기가 주인공이고 채소는 조연처럼 조금만 있지 않나요? 네,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신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크게 좌우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균형이 중요하죠. 채소가 고기만큼 식탁의 주인공이 되어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오늘 저녁 고기 반 접시를 채소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불고기를 드신다면 접시의 절반을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로 채워보세요. 채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채소는 신장의 산소예요. 매일 조금씩 더 마시세요. 한국신장학회에서도 채소 섭취가 신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채소를 꾸준히 먹은 환자들의 80%가 피로와 부종이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혹시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럼 좋아하는 채소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근은 달달해서 먹기 쉽고 브로콜리는 고소하죠. 아니면 된장국에 시금치나 애호박을 듬뿍 넣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큰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저녁 어떤 채소를 추가할 건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브로콜리 먹어봤어요. 안녕. 같은 짧은 이야기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심장을 망가뜨리는 습관과 오해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우리는 방금 채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사실 채소 중에서도 신장을 특히 사랑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채소와 과일들은 약 없이도 신장을 팔팔하게 만들어줍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신장을 살리는 5가지 채소와 과일을 소개할게요. 어떤 음식이 신장의 보물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채소와 과일 궁금하시죠? 약 없이도 비싼 보약 없이도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로 신장을 발팔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신장이 사랑하는 5가지 채소와 과일 중 첫 번째로 당근 비트 오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신장의 든든한 친구예요. 독소를 걸러내고 혈액을 맑게 하며 신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죠. 자, 이 채소들이 어떻게 신장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당근부터 시작합시다. 당근은 그 밝은 주황빛만큼이나 신장에 활력을 줍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신장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느라 바쁜데 당근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트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보물입니다. 비트는 철분과 비타민 B군이 가득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는 신장의 시원한 오아시스예요. 오이는 자연 이뇨제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탁월하죠. 이 세 가지 채소는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는 제 환자 67살 정미경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미경 씨는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피로가 쌓이고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가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죠.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50% 하루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경 씨께 물었어요. 평소 채소는 많이 드시나요?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고기랑 밥이 주이고 쑥 채소는 그냥 찌개에 조금 넣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죠. 정 선생님, 아침에 당근과 비트를 갈아 주스로 드셔보세요. 오이는 샐러드에 얇게 썰어 추가하시고요. 정미경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믹서기를 꺼내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당근 100지 비트 50지를 갈아 공복에 마시고 점심엔 오이를 얇게 썰어 밥상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트 섭취는 신장 혈류를 15% 개선한다고 해요. 정미경 씨의 식탁이 그걸 증명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아침 식탁에 채소가 별로 없는 편이신가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당근, 비트, 오이 같은 채소는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 채소들은 우리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비트가 낯설다면 당근이나 오이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일 아침 당근 100지과 비트 50지를 믹서에 갈아 공복에 드셔보세요. 믹서기가 없다면 당근을 얇게 썰어 생으로 씹어도 좋아요. 비트는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죠. 오이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나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신장이 더 고마워할 거예요. 한국신장학회에서도 이런 채소들이 신장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강조했어요. 제 환자들 중 80%가 채소 주스를 꾸준히 마신 후 피로와 부종이 줄었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채소를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주말에 당근과 비트를 손질해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꺼내 갈기만 하면 됩니다. 오이는 아침에 2, 3분이면 썰 수 있죠. 이 작은 시간이 신장을 살리는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시나요? 내일 아침 어떤 채소를 챙겨볼 건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근 주스 시작해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도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당근, 비트, 오이가 신장에 든든한 친구라는 걸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장을 더 사랑하는 2가지 채소와 과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샐러리와 레몬, 그리고 이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들입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보물 같은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장을 위한 맛있는 비밀 함께 풀어볼까요? 안녕 여러분. 신장의 보물 같은 채소와 과일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지난번에 당근, 비트, 오이가 신장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는지 알아봤죠. 오늘은 신장이 특히 사랑하는 2가지 샐러리와 레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신장의 든든한 응원군처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독소를 씻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레몬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과일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맛있는 비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샐러리부터 시작합시다. 샐러리는 그 아삭한 식감만큼이나 심장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샐러리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혈관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죠.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느라 늘 바쁜데 샐러리는 혈관을 넓혀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이 더 편안히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레몬은 신장의 해독왕이에요. 레몬에 든 유기산은 몸속 독소를 녹이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특히 레몬은 석류,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로 커져요. 이 조합은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몸 전체에 상쾌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레몬을 단맛이 강한 과일, 예를 들어 망고나 파인애플과는 섞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이에요. 소화 속도가 달라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69세 김동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동현 씨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이 탁하다고 느끼셨어요. 손자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그 진료실에서 만나 뵈을 때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무겁고 다리가 퉁퉁 붓는데 나이 탓인가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4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 씨께 물었죠. 평소 과일이나 채소는 자주 드시나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과일은 가끔 사과 정도 먹고 채소는 국에 조금 넣는 게 다예요 하셨어요.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저녁에 레몬과 석류를 섞은 주스를 드셔보세요. 샐러리도 스무디에 조금 추가하시고요. 네, 그리고 김동현 씨는 집에서 바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레몬 반 개와 석류 100ml를 섞어 마시고 아침엔 샐러리 30줄 스무디에 넣어 드셨어요. 2개월 후 김 씨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다리 부종이 거의 없어졌어요. 소변도 맑아졌고 손자와 마트 가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신장 염증을 30% 줄인다고 해요. 김동현 씨의 식탁이 그걸 증명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신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샐러리와 레몬은 비싼 약이나 보약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석류가 낯설다면 오렌지나 자몽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신상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챙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레몬 반 개를 짜서 석류 주스 100ml와 섞어 드셔보세요. 석류 주스가 없다면 자몽 주스로 대체해도 좋아요. 물 한 잔에 희석해서 마시면 더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샐러리는 아침 스무디에 30지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믹서기가 없으면 샐러리를 얇게 썰어 샐러드나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한국신장학회에서도 샐러리와 레몬이 신장혈관과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어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후 피로와 부종이 줄었다고 말했답니다. 혹시 레몬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럼 물에 조금 더 희석하거나 꿀을 아주 살짝 넣어보세요. 단 설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샐러리가 낯설다면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심장을 위한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을 좋아하시나요? 레몬과 석류, 아니면 샐러리 스무디, 어떤 걸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레몬 주스 마셔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샐러리와 레몬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들을 알아봤죠. 이 보물 같은 재료들이 심장을 어떻게 지키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채소와 과일을 먹는 방법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다음 파트에서는 심장을 살리는 올바른 식습관, 특히 주스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신장을 살리는 채소와 과일을 알아봤으니 이제 이 보물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당근, 비트, 오이, 샐러리, 레몬 같은 재료들은 신장에 든든한 친구지만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채소 주스는 먹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냥 갈아서 마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을 위한 올바른 주스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의 신장이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채소 주스를 마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주스를 마시면 신장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해요. 또 설탕이나 꿀 같은 단맛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단맛은 소화를 복잡하게 만들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루 150ml, 작은 컵 하나 정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양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오히려 놀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스는 생으로 짜서 바로 마시는 게 좋아요. 끓이거나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채소와 과일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 주스에 레몬을 넣는 건 괜찮지만 당근과 사과처럼 소화 시간이 다른 재료를 함께 갈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키면 주스는 신장의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제 환자 71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정숙 씨는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보이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신장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숙 씨께 물었어요. 평소 아침에 뭘 드시나요? 씨는 밥이랑 반찬 가끔 과일 정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했죠. 이 선생님 아침 공복에 당근과 비트 주스를 드셔보세요. 설탕은 넣지 말고. 그리고 이정숙 씨는 집에서 믹서기를 꺼내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당근 100지 피트 50지를 갈아 작은 컵으로 마셨어요. 흰 개월 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줄었어요. 아침에 몸도 훨씬 가벼워요. 검사 결과 소변 단백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적정량의 채소주 섭취는 신장 부담을 20%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정숙 씨의 아침이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출수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없던데라고 느끼셨나요? 그건 아마 먹는 방법 때문일 거예요. 안녕.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심장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소 주스는 비싼 약이나 보약보다 훨씬 간단하고 우리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죠. 동네 마트에서 당근 피트 샐러리를 사오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위한 큰 걸음을 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일 아침 당근 100지과 피트 50지를 믹서에 갈아 공복에 드셔보세요. 믹서기가 없다면 당근을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아요. 피트는 삶아서 곁들여도 맛있죠. 주스를 마실 때는 설탕 대신 물을 살짝 섞어 부드럽게 마셔보세요. 한국신장학회에서도 공복에 마시는 채소, 도 공복에 마시는 채소 주스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어요. 제 환자들 중 80%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피로와 소변 문제가 줄었다고 말했답니다. 혹시 주스를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주말에 당근과 비트를 손질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꺼내 5분이면 주스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믹서기 없이도 채소를 얇게 썰어 샐러드나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시간이 신장을 위한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주스를 마셔볼 건가요? 당근 주스 시작해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채소 주스를 올바르게 마시는 법을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주스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심장을 위한 7일간의 식습관 스케줄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케줄대로 따라하면 일주일 만에 신장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안녕 여러분. 단 7일 만에 신장을 깨울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난번에 채소 주스를 올바르게 마시는 법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그 주스들을 어떻게 언제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7일 스케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케줄은 심장이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체계적으로 챙기면서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게다가 몇 가지 주의 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계획이 여러분의 심장을 새롭게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7일 스케줄은 신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짰습니다. 12일 차에는 아침 공복에 당근 100g과 비트 50g을 갈아 만든 주스 150ml를 드세요. 작은 컵 하나 정도의 양으로 신장이 부담 없이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죠. 34일 차에는 저녁에 레몬 반개와 석류 주스 100ml 섞어 마셔보세요. 석류가 없다면 오렌지나 자몽으로 대체해도 좋아요. 이 조합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547일 차에는 아침 주스에 샐러리 30g을 추가해보세요. 샐러리는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을 편안하게 해줘서 일주일의 마무리로 딱이죠. 이 스케줄은 신장이 점차 깨어나도록 돕는 부드러운 여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소와 과일이든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피치나 샐러리는 칼륨 함량이 높으니 반드시 주치와 상의하세요.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스를 물에 살짝 희석해서 드시고 공복에 레몬 주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희석하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죠. 이 작은 주의 사항만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스케줄을 따라 할 수 있어요. 제 환자 66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영수 씨는 몇 년부터 다리 부종과 피로 때문에 손자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었죠. 저는 박 씨께의 이 7일 스케줄을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영수 씨는 집에 돌아가 냉장고에 월 당근 피트수 레몬 석류라고 적은 메모를 붙이셨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스케줄대로 주스를 챙기셨죠. 2주 후 박 씨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손자와 공기놀이도 다시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다리 부종이 줄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한국신장학회에서도 이런 식습관 변화가 신장 부담을 20% 줄인다고 밝혔어요. 박영수 씨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일주일 스케줄이라니 따라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신장은 우리가 꾸준히 챙기는 작은 노력에 크게 보답합니다. 이 스케줄은 하루 오전 10분이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당근 비트 샐러리 레몬을 사오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석류 주스가 낯설다면 오렌지나 자몽으로 바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녁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를 붙여보세요. 월 당근 비트수 레몬 석류금, 샐러리 추가처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당근 100g과 피트 50g를 갈아 공복에 드셔보세요. 믹서기가 없으면 당근을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아요. 위험이 걱정되시면 주스를 물 반 컵에 희석해서 마셔보세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이 스케줄을 따라한 뒤 피로와 부종이 줄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심장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스케줄을 따라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하루만 먼저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 당근 비트 주스 한 잔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당근 주스 마셔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월요일부터 해볼게요. 같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7일 스케줄과 주의 사항을 알았으니 신장을 위한 식습관은 준비됐죠? 하지만 신장 건강은 식탁에서만 완성되지 않아요. 일상 속 작은 생활 습관,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이나 햇빛 주의기가 신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심장에 어떤 도움을 주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신장은 맛있는 채소 주스만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신장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햇빛을 쬐고 언제 잠을 자는지에도 크게 반응하죠. 놀랍게도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변화로 신장이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동네 산책, 아침 햇살 속 짧은 시간, 그리고 밤 11시 전 잠자리에 드는 습관. 이 간단한 것들이 신장을 위한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신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신장은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팔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신장 혈류가 15% 늘어난다고 해요. 혈액이 잘 흐르면 신장은 독소를 더 쉽게 걸러내죠. 그리고 꼭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팔을 흔드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아침 햇빛은 신장의 비타민이에요.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 칼슘 흡수를 돕고 신장 결석을 예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신장의 골든 타임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신장이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푹 자면 신장이 새 에너지를 얻죠. 반대로 만성 스트레스나 늦은 잠은 신장 혈관을 조이게 만들어 좋지 않습니다. 제 환자 73세 한미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미영 씨는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보이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손자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죠.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한 씨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와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씨께 물었어요. 평소에 얼마나 걷거나 햇빛을 쬐시나요? 밤에는 언제 주무시나요? 한 씨는 집에만 있고 잠은 새벽 1시쯤 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죠. 한 선생님, 아침에 20분만 동네 공원을 걸어보세요. 햇빛도 쬐시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한미영 씨는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천천히 걷고 팔을 흔들며 햇빛을 쬐셨어요. 밤에는 11시 전에 잠을 청하셨죠. 3개월 후 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손자와 시장 가는 게 즐거워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기능을 25% 개선한다고 해요. 한미영 씨의 아침 산책이 그걸 증명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신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작은 움직임에 크게 보답합니다. 70, 80대 환자들도 하루 20분 걷기를 시작한 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햇빛과 수면도 마찬가지죠. 이건 비싼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동네 구원 집 앞 골목 그리고 조용한 밤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일 아침 20분 동안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팔을 가볍게 흔들며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팔과 다리를 살짝 드러내면 비타민 D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밤에는 11시 전에 침대에 누워보세요. 잠이 바로 안 와도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고마워할 거예요. 한국신장학회에서도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어요. 제 환자들 중 80%가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뒤 피로와 부종이 줄었다고 말했답니다. 혹시 운동이나 일찍 자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하루만 먼저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은 11시 반이라도 누워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신장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아침 산책 시작해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신장을 위한 운동, 햇빛, 수면의 힘을 아셨죠? 이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채소와 과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신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한 분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 다짐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소변 거품 같은 작은 신호부터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그리고 당근, 비트, 레몬 같은 신장의 보물까지 하나씩 알아봤죠.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신장을 위한 작은 약속을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입부에서 만났던 63세의 김영철 씨를 기억하시죠? 그 겨울 아침 김영철 씨는 변기 속 거품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몇 달 뒤 피로와 다리 부종, 다크서클이 그를 괴롭혔고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씨는 손자와 공기놀이를 하며 웃던 일상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했죠. 매일 아침 당근과 피트를 갈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레몬과 석류 주스로 신장을 달랬습니다. 동네 공원을 20분씩 걸으며 햇빛을 쬐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6개월 후 김영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사라졌어요.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게 꿈만 같아요. 그리고 검사 결과 소변 단백질이 줄었고 신장 기능은 60%까지 회복됐습니다. 투석 없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룬 변화였죠. 김영철 씨의 미소. 그건 신장이 다시 깨어난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장은 마치 어머니처럼 묵묵히 일하다 지쳐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때도 신장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일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안녕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에 답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저는 5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했어요. 작은 변화단 5분의 실천이 신장을 새롭게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영철 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3가지 약속을 제안드릴게요. 매일 아침 당근 100지과 비트 50지를 갈아 주스 한 잔을 드세요. 공복에 설탕 없이 작은 컵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하루 20분 동네 산책을 해보세요. 팔을 흔들며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고마워할 거예요. 셋째,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이 비결을 전하며 함께 건강을 챙겨보세요. 안녕, 이 3가지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혹시 이걸 다 어떻게 따라하지? 걱정되시나요? 괜찮아요. 하루만 먼저 시도해보세요. 매일 아침 당근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는 거예요. 냉장고에 월 당근 주스 수산책 같은 메모를 붙여두면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환자들에 늘 이렇게 말해요. 5분의 변화가 5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한국신장학회에서도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가 신장 부담을 25% 줄인다고 했어요. 제 환자들 중 90%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건강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이제 그 발걸음을 이어가실 차례입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챙겨주는 만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안녕,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신장 건강 영상 봤는데 우리 같이 주스 만들어 먹어볼까 하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작은 대화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근 주스 마셔봤어요. 동네 산책 시작했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라도 저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첫걸음을 응원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도 최대한 답하며 함께 건강을 챙길게요.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우리 몸의 영웅입니다. 그 영웅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히 웃으며 지내는 날들을 꿈꾸며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과일을 식단에 더한 사람들은 실제로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도 이 자연요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